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살아가다 보면 참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들이 많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고 또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돈과 얽힌 사람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수십 년째 함께 울고 웃었던, 정말 허물없이 지내던 친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할 때 말입니다. 자, 거절하자니 그동안 쌓아온 깊은 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질까봐 두렵고, 그렇다고 선뜻 빌려주자니 혹시라도 돌려받지 못해 내 팍팍한 노후가 흔들릴까봐 참 난감하고 마음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속으로 끙끙 앓으며 이걸 어쩌나 수백 번 고민했던 경험, 다들 인생에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비단 친구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약해지게 만드는 것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식들의 부탁입니다. 다 큰 아들이나 딸이 어느 날 찾아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이번에 사업을 새로 시작해 보려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혹은 어머니, 전셋값이 너무 올랐는데 당장 이사갈 집 살 돈이 모자랍니다.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절박한 부탁을 들으면 우리 부모님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당장 내어주자니 벼랑 끝에선 내 새끼가 기죽는 것 같고, 부모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 같아 한없이 미안하고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가진 것을 덜컥 다 주려니 당장 내일 모레부터 생활해야 할 내 노후 자금이 걱정되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이 우리네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 주변만 조금 돌아봐도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은 참 흔하게 일어납니다. 혹시 우리 동네 앞동네 사시는 옆집 김씨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을 아시나요? 김 할아버지는 평생을 안 입고 안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귀한 노후 자금을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찾아와 눈물로 읍소하는 바람에 결국 그 피 같은 돈을 전부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아버지, 제가 꼭 성공해서 나중에 2배, 3배로 다 갚고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굳게 약속했겠죠. 자식 잘 되는 것이 곧 내 노후 대비요, 내 행복이라 굳게 믿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 김할아버지의 상황은 어떨까요? 매일같이 동네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수중에는 당장 커피 한 잔 사 마실 돈 한 푼이 툭 떨어지셨다고 하니 이제는 아무 말하지 않는 며느리 눈치마저 보여 집에서도 편히 쉬지를 못하신다고 합니다. 환절기라 온몸에 뼈 마니가 쑤시고 무릎이 끊어질 듯이 아파도 병원비 몇만 원 달라는 소리가 입 밖으로도 도저히 나오질 않아 파스 하나로 버티며 마음 편히 병원조차 가지 못하시는 처지가 되셨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인데
늙음하게 내 마음대로 돈 10,000원도 쓰지 못하고 자식 집에서 눈칫밥을 먹어야 하다니 참으로 억울하고 가슴 미어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흔히들 옛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들 하죠. 자식의 간절한 눈빛을 모른 척하기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이것 하나만큼은 가슴 깊이 뼈에 새기듯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부모의 지갑이 완전히 비어버려 내 삶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엔 나를 부양해야 할 자식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고 종국에는 부모와 자식 모두가 다 함께 늪으로 빠져들어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역설적이게도 내 지갑을 단단히 지켜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당당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잠시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내 피와 땀이 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정 자식을 돕고 싶다면 무턱대고 그냥 통장으로 현금을 쑥 이체해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아무리 피를 나눈 부모 자식 사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큰 돈을 주는 행위를 증여라고 부릅니다. 자식이라 하더라도 수천만 원, 수억 원의 큰 돈이 오갈 때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확실하고 명확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안전장치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아니,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정 떨어지게 남처럼 차용증을 쓰냐 하고 서운해 하시거나 괘씸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이 대체 무엇이냐고요? 쉽게 말해 돈을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빌려주고 이자는 얼마로 하며 언제 갚겠다는 약속을 종이에 명확하게 적어두는 문서입니다.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가까운 가족끼리라도 큰 돈이 오가는 거래만큼은 반드시 펜을 들어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자, 왜 그래야만 할까요? 첫째, 그래야만 평생 고생해서 모은 내 피 같은 돈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킬 권리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둘째, 이것이 더 중요한데요. 나중에 예고 없이 날아오는 무시무시한 증여세 폭탄을 무사히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즘 국세청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자식이 갑자기 비싼 아파트를 사거나 사업 자금을 굴리게 되면 그 돈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자금 출처를 조사합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면 나라에서는 부모님께 돈을 공짜로 받았으니 증여세를 내라며 엄청난 세금을 부과합니다. 수입도 딱히 없는 넉넉하지 않은 노후에 자식 돕겠다고 선의로 한 일 때문에 자식이나 나에게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큰일이 납니다. 하지만 이때 명확하게 작성해둔 차용증이 있고 자식이 부모에게 매달 조금씩이라도 이자를 보낸 기록이 있다면 나라에서도 이것은 증여가 아니라 정당하게 빌려준 돈이 맞구나 하고 인정해 주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차용증은 자식을 못 믿어서 쓰는 매정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내 노후와 내 자식을 무서운 세금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실 때는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얘야, 널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너 세금 폭탄 맞을까봐 확실하게 해두는 거란다 라고 말입니다.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수십 년 지기 친한 친구나 지인 사이의 돈 거래도 이와 똑같은 이치가 적용됩니다. 옛말에 돈 빌려줄 때는 서서 웃으면서 주고 돌려받을 때는 엎드려서 피눈물 흘리며 받는다는 뼈아픈 속담이 있죠. 누군가에게 돈을 내어줄 때 상대방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고마워하지만 막상 약속한 날짜에 돈을 돌려받아야 할 때는 서로 얼굴을 붉히고 평생의 원수가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 그러니 정말 거절하기 힘든 친구가 부탁을 해온다면 속으로 딱 이렇게 기준을 정하십시오. 내가 이 돈은 만약에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내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냥 술 한 잔 크게 샀다 치고 줘도 아깝지 않다. 딱 그만큼의 소액, 잃어버려도 웃어 넘길 수 있는 금액만 마음을 비우고 내어 주십시오. 냉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만이 수십 년 이어온 오랜 우정도 지키고 상처받기 쉬운 내 마음의 평화도 지키는 유일하고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남을 돕겠다는 착한 선의로 시작한 일 때문에 정작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고 내 삶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려야 한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조차도 내 남은 인생을 결코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 어르신들, 이제는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가장 먼저 돌봐야 할 때입니다.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이 그 무엇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젊은 시절 내내 자식 키우랴, 부모님 모시랴, 가족을 위해 내 한 몸 부서져라 희생하며 치열하게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자식 걱정, 돈 걱정일랑 다 내려놓으시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내 지갑에서 내 돈 꺼내어 맛있는 거 사 드시며 두 다리 쭉 뻗고 당당하고 편안하게 사셔야죠. 제 말이 구구절절 다 맞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내 노후가 재정적으로 든든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부모로서의 권위도 서고 자식도 마음 편안하게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며 결국 온 가정이 화목해지는 겁니다. 스스로 경제력을 꽉 쥐고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금빛 노후, 행복한 말년을 위해 오늘 제가 강조해 말씀드린 내용들, 내 지갑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큰 돈이 오갈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쓴다. 이 원칙들을 가슴속에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길고 진솔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팍팍하고 고단한 삶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고 앞으로의 삶을 지켜내는데 든든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을 끄시기 전에 화면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좋은 내용을 주변의 다른 친구분들,
지인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남은 노후 생활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차고 유익한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부지런히 찾아오겠습니다. 때로는 법이나 세금 제도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제가 지금처럼 어르신들 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하듯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쉽고 편안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건강한 모습,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운데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언제나 늘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 더 많이 웃으시는 행복한 날들만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